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주말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호재 내용도 있고 이 악재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말인 만큼 해당 내용들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이클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뉴스케일 파워사도 급락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뉴스케일 파워사가 금요일날 하락세가 나온 건 맞습니다. 자, 근데 11월 달 들어서부터는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였거든요. 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한 차례 이 박스권 하단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원전주가 엄청나게 급락해서 금요일날 막 흐름이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그렇죠. 자,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뉴스케일 파워사랑 추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잠깐 11월 달 하락세가 나온 건 맞겠지만 자, 현재 이 박스권 구간을 좀 유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사는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췄고 이 박스권 구간을 구성해주고 있었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강한 추세가 잡힐 시점이 언제인지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자,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문제점, 시장의 우려심, 그 다음에 불안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데 지금 AI 사이클에서 이 문제점을 촉발한 게 무엇이죠? 바로 이 오라클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 브로드컴까지 우려심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금요일날 하락세를 이끌었던 건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오라클과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 이 AI 사이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자,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전력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AI의 부품을 공급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AI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업체들에서 불안한 실적들, 문제점이 나오는 게 인프라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 사업들입니다. 자, 한번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자, 최소 5년에서 10년짜리 사업들이거든요.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이 마지막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자,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완료돼야지 이 밸류 체인 내에서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산업 자체가 높아질 때 자, 여기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단순히 민간뿐만 아니고 정부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뭐 무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들 뭐 애플이 있을 것이고 뭐 삼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 내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자, 이 기업들이 지금 이 문제점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의 기본이 되는 이 무선망이라든지 이 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멈출까요? 자, 이거는 산업의 기본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면 우려심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산업 사이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 주도주라는 것은 자, 기대감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자, 결국에 뭐가 올라가야 되죠? 이 실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에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그 기업의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주도주죠. 자, 근데 실적까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결국에 실적에 대한 마지막 분출이 언제쯤 나오냐? 인프라를 전부 다 구축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최종적인 매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SMR에 대한 사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조만간 본격적인 수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을 때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하단으로 이탈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포인트들, 본 계약이 나오는 수주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수주를 앞두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게 바로 2026년도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근거를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는 SMR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스터빈에 대한 모멘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수주 잔고를 급격하게 올려줄 수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X에너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예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자, 예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예비 계약을 왜 체결했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왜 지금 예비 계약을 체결했느냐? 자, 본 계약도 아니고 예비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이 SMR 관련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뉴스켈 파워사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엑스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인데 자, 근데 뉴스켈 파워사에서 나올 이 XMR 기자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개 정도를 총 예상하고 있고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 140개가 넘는 모듈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연속적인 수주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엑스에너지가 왜 지금 예비 계약을 체결했느냐? 자, 이 내용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SMR 관련해서 20에서 30기 정도의 신증설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 SMR에 대한 캐파를 확대하긴 하지만 아직도 20기에서 30기밖에 연간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뉴스켈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나올 수주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엑스에너지가 예비 계약을 통해서 먼저 이 캐파를 확보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됐을 때 자, 이제 바로 본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추세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SMR에 대한 제작 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하겠다. 원래는 17개월이었거든요. 자, 이만큼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프로젝트사들에서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작 기간을 빠르게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캐파는 한정돼 있는데 자, 즉 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자, 수요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예비 계약을 통해서 자, 먼저 이제 이 캐파를 확보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엑스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규제 승인만 받기 시작하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엑스에너지가 예비 계약을 미리 체결했기 때문에 급한 건 또 어디죠? 뉴스켈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급하겠죠. 왜냐하면 이 캐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계약을 먼저 못하게 된다면 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뉴스켈 파워사도 급하게 계약 내용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 SMR 관련해서 본격적인 기자재 수주, 본 계약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번에 시장의 우려심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거나 한 차례 충격이 있게 되면 자, 그 맥점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SMR뿐만 아니고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미국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주문량이 3배 이상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AI 쪽에서 B2B라든지 B2C 기업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스터빈에서 굉장히 호재 내용인 게 무엇이냐면 자, 가스터빈의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세 가지 기업 자, 이 버노바라든지 그다음 지멘스라든지 그다음 미쓰비시 자, 이 기업들의 주문이 몇 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캐파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 기업들 다음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글로벌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그리고 SMR에 대한 수주빈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수주가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2025년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았던 연간 수주액이 10조입니다. 일단 이 10조를 기억해 두시고, SMR에 대한 기자재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제가 1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1년치 캐파가 30기 정도 된다라고 아까 보셨죠? 근데 이 30기에 대한 금액을 환상해 본다면 한 10조에서 15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를 수주받는 거다 보니까 이것은 SMR에 대한 총 가격이고, 여기서 기자재 수주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느냐? 한 30%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주가 한 3조에서 5조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에 관련해서도 지금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 2조에서 3조 정도의 수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환산해 본다면 연초에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 금액이 얼마냐? 한 5조에서 8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존 원전이 있겠죠. 2조 정도만 수주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연초에만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10조의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치의 수주를 지금 연초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수주 내용이 나오는 시점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충분하게 가능하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된 포인트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그리고 SMR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 내용이다. 그리고 그 수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꾸준한 내용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 가스터빈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SMR에 대한 사업 현황들을 봐야지 언제쯤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잡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예상 라인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제가 이 자료와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곳까지 제가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료집을 통해서 이 관련 내용들을 큰 틀의 정리를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립니다. 일단 이 자료집에는 지금 SMR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기존 원전 관련해서 어떤 호재 내용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예상 일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시장에서 단기적인 우려심이 나올 때 객관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주된 포인트가 결국에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 역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집에는 호재 예상 일자들 그리고 이 수주 잔고라든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 물려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호재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먼저 자료집을 통해서 큰 틀의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리죠. 왜냐하면 이 소통방에서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 SMR 관련된 기자재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중요 맥점마다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죠. 일단 9월 30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였죠. 이때 제가 이 SMR뿐만 아니고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추세가 잡혔죠. 이때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채널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10월 29일, 28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수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리고 26년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먼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본격적인 수주 내용이 잡히는 시점부터 이 비중을 늘리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야 되는 이 맥점 구간이 잡히게 된다면 그때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다면 이 자료집을 통해서 큰 틀의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실시간 맥점에 대해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그래서 이 자료집과 소통방 받아보시는 방법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접수 방법이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링크가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작성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자료집, 특히나 이 소통방을 활용해 보셔서 이 실시간 맥점들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이 본격적으로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력.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